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플렉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플렉스 웨비나 주제는 미리 공지 드린 것처럼 급여, 성과급, 복지 3종 세트이고 대표님을 위한 초기 조직 보상 셋업 A to G라는 부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 차지원 파트너와 플렉스팀 정인지 페이롤 파트너 저희 둘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 목차 보여드리면요, 크게 네 가지, 5가지 파트로 되어 있고요. 총 40분 내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파트 1과 2는 정인지 파트너님 발표가 중심이 되는 급여 성과급 관련 세션이고요. 나머지 파트 3와 4는 복리후생 주제로 제가 진행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5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통해 문의 주신 Q&A 세션인데요. 약 10분 정도로 진행될 것 같아요. 본 웨비나의 자료는요, 추후에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고요. 웨비나 관련해서 자세한 미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채팅창에 미팅 신청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는 무단 복제나 무단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정인지 파트너님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렉스팀 페이롤 파트너 정인지입니다. 저는 이제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저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저는 이제 현재 이제 플렉스 파트너로서 여러분들의 이제 급여와 저희 시스템의 이제 급여의 문제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너 저희 하시는 일, 파트너 서비스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웨비나를 이렇게 다른 분이랑 진행하는 게 처음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페이롤 파트너 그리고 플렉스 파트너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멤버십이라는 서비스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렉스 파트너 분들은 이제 HR 세팅 그리고 뭐 근로기준법 등등 이제 회사의 조직 문화 이런 HR 전반적인 자문을 도와주실 거고,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플렉스 페이롤 파트너로서 이제 회사 이제 그 규정에 맞춰서 급여 상여 정산하고 뭐 사회보험 관련된 문제라던가 퇴직금 뭐 그의 기타 등등의 저희가 세금 신고까지 전반적으로 HR 운영에 대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조직들은 아예 이런 제도, HR 제도가 없거나 이제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 설계 자체를 자문을 해드리는 자문 서비스 같은 거죠. 저희 이제 멤버십 서비스가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페이롤 BPO 서비스를 비롯해서 HR 자문까지 이렇게 결합된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제 플렉스 제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모든 부분들, 네, 플래닝이나 자문 그리고 운영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 조직이 이제 지원해드리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저희 HR 제도 설계나 혹은 BPO에 대한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싶으시면 저희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미팅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미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채팅창에 저희 미팅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언제든지 미팅 신청은 가능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정희지 파트너님, 시작해 주세요. 네. 자, 제가 이제 처음 시작을 열게 됐는데요. 보상을 최초로 세팅할 때, 셋업할 때 이제 대표님들이, 관리자가 그리고 담당자가 어려워하는 것이라는 이제 인트로로 제가 이제 말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혹시 어떤 건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가장 어려워하시는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아마 보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A부터 Z까지 저희 제목에 나와 있는 A부터 Z까지 전부 어려워하십니다. 이게 사실 말장난한 건 아니고 회사를 최초에 설립해서 세팅하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력이 있으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회사를 설립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번 겪어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처음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많이들 겪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엄청나게 짧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제 부분을 도와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웨비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급여 전반적인 부분에서 운영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급여 운영 그래 급여를 어떻게 이제 줄 건지 어떤 우리 구성원들을 채용해서 이제 근무를 하기로 했어. 근데 이 사람한테 연봉까지 책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주고 어떻게 신고를 하고 이 다음 이제 스텝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사실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많이들 이제 그럼 회사를 설립하고 등기를 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직원을 뽑아야겠구나. 직원을 뽑고 나면 그러면은 직원을 뽑고 나면 뭘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사회보험 성립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조금씩 천천히 하셔도 괜찮은데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성원이 채용되고 나서 얼마 정도 이내에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지만 된다는 이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혹시나 지연되거나 신고가 되지 않게 되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이런 뭔가 좀 제한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 성립신고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굳이 꼭 요거를 이제 운영하실 때 세팅하실 때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신고 기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건강 고용산재 이런 거는 이제 성립한 날짜로부터 2주 이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국민연금은 이제 사업장 적용일에 속하는 이게 사업장 적용일이 그냥 이제 성립일이랑 사업장 적용일이랑 이게 달라가지고 이게 뭔 말이 똑같은 말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업장에 한 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제 채용이 된 날로부터 이제 그 다음 달 15일까지 성립 신고를 하셔서 우리 회사가 이제 직원을 채용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거를 공단에 알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성원들이 법정 복리후생인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연히 대표님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초 셋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제출 서류가 뭔가요? 라고 혹시 물어보실까봐 준비를 했는데요.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사실 이 친구들은 다 한 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각각으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요즘에는 사회보험 다 이제 토탈로 한 번에 이제 신고를 하면 이제 공단에서 각각 이제 업무 처리를 하긴 하지만 이제 한 번에 신고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서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라는 이름인데 사실 신고하는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사업장 기관 적용신고서 그리고 고용산재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라는 이게 모두 다 한 장에 모여있는 서식을 이제 신고하고 나면 보통 전산으로 신고하면 하루 정도 뒤에 이제 처리가 되는데요. 약간 이제 주말이나 이런 이슈가 겹치는 한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리세요. 근데 이거 신고를 사실 이 법정 기한 내에 하기만 하면 이제 모든 문제는 사라진다. 물론 이제 그 후에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증빙을 내야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지만 이런 신고를 이제 하시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신고를 할 때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구성원 1명 이상을 무조건 같이 취득 신고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급여를 처음으로 완전히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연봉은 책정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줄 건데? 그러면 급여에 다른 회사도 요즘 포괄임금이 이슈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회사도 포괄임금을 한번 넣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큰일 나요. 이게 포괄임금이 필요해서, 이게 포괄임금을 써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혀 필요가 없는데 이런 거 굳이 넣어가지고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이 연봉이 이제 구성 항목에 대해서 이제 우리 회사는 왜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그러니까 담당자가 대표님이 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정확하게 우리
우리 회사에 맞춰서 우리 회사가 필요한 이제 직무에 대한 직책에 대한 그리고 이게 업무에 대한 수당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금전적인 이제 보상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금전적인 보상을 이제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적인 요건들을 다 맞췄는지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상이라고 하면 이제 뭐 간단하게 엄청 심플하게 세 가지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기본 연봉 기본적으로 나가는 기본 급여 그리고 급여 외에 뭔가 이제 성과가 있어서 나가게 되는 성과급 뭐 성과금 인센티브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 뭔가 저희한테 복리후생적인 이제 비금전적일 수도 있고 금전적일 수도 있고 이런 복리후생적인 거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총 보상이라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어떻게 구성원들한테 제공을 할 것인지 이거를 그냥 이제 회사의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예전에 이렇게 받아봤어라는 이제 식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곤란하다. 하지만 그리고 이런 세팅을 하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법적인 요건을 맞췄는지 이런 부분 이제 점검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보상 운영하는 거 제가 이제 요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약간 이제 걱정을 좀 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대체 이제 제가 운영하는 방식은 회사의 상황마다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이제 회사의 특성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성향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딱딱딱 이런 스텝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이드는 있지만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사 상황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이제 적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용에 뭐 추가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제 급여는 사실 뭐 그냥 뭐 기본급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초과 근무실 때 뭐 초과 근무수당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항목들을 맞춰서 이제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제 저희가 이제 보상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구성원들을 채용하고 운영할 때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우리 구성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를 이제 향한 애사심을 이제 진치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운영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라고 이제 간단하게 좀 가이드를 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웨비나를 진행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파트 2로 이제 회사를 이제 앞으로 이제 보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옛날의 회사들 그리고 제가 이제 업무를 이제 담당하게 되면서 회사 여러 이제 고객들이 신규로 들어오실 때 수당을 사실 그리고 뭐 성과 보상을 이제 훑어보게 되면 이 회사가 이제 업력이 어느 정도 된 회사인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약간 이제 수당들이 좀 약간 오래된 회사들은 이제 수당들이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고 엄청나게 많고 이제 구성원들 각각의 한 명 한 명 이제 수당이 다 다른 이제 이런 이제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약간 업력이 오래되시고 그리고 약간 이제 최근에 이제 좀 IT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신생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금전적인 보상은 최대한 단순하게 그리고 그 성과급에 대해서는 뭔가 눈에 확 보이게 제가 이제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지급을 하고 이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복리후생을 좀 중점적으로 지급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보상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보상은 주어진 이제 보상 재원을 어떻게 나눠줄 거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포커싱 맞춰서 이제 그동안 운영을 해왔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의 보상에 대해서는 이제 정해진 보상 재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최적의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하고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다양한 이제 보상 제도를 운영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보상 운영을 많이 해본 아니면은 보상 운영을 좀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보상을 운영을 할 때 가장 최적의 효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최근의 트렌드를 무조건 이제 가져가다가 사용할 수 없고 앞으로 그리고 우리 회사가 나아갈 이제 방향이나 아니면 현재 이제 유지하고 있는 문화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담당자 그리고 대표님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고 반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요 얘기를 지금 성과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기본급 그리고 이제 고정적인 수당을 제외하고 그리고 뭐 복리후생을 제외하고 회사가 이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 요런 거를 이제 보통 성과급 상여 요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뭐 회사의 뭐 경영 성과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 또는 프로젝트의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이제 보상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뭐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어요. PS 그리고 PI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초과해서 뭐 이익을 뭐 회사가 이제 만들어낸 그 성과에 대해서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회사 이제 전체적으로 그 구성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이제 성과급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구성원 개개인 프로젝트에 따라서 업무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과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약간 지금 이제는 많이들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는 계실 수 있는데 사이닝 보너스 그리고 리텐션 보너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제가 왜 굳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느냐? 사실 성과급 그냥 기본적으로 매년 이제 지급되고 있는 PS, PI 같은 유형의 이제 성과급들은 크게 뭐 걱정하실 부분은 약간 세금적인 부분 공제하는 거 이런 부분만 이제 조심하시게 되면 크게 이제 운영에 문제될 부분은 없어요. 근데 요런 부분들이 이제 사이닝이라던가 리텐션 같은 부분들은 약간 이제 구성원의 그 연봉 차액을 뭐 보전하거나 아니면은 이 구성원을 이제 그 저희 회사로 약간 이게 퍼포먼스가 괜찮은 구성원들이 이제 저희한테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보상을 굉장히 높여서 이제 지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지급하실 때 반드시 이제 사전에 뭐 계약서를 정확하게 체결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만약에 정해진 기간 동안 기간 동안 이제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명시를 할 때도 저희가 만약에 구성원한테 이 회사에 이제 뭐 3년 동안 근무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뭐 5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했을 때 근데 만약에 3년 동안 다니지 못하게 되면 저한테 8억을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약을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당연한 얘기.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정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근데 이런 거를 모르시고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계약을 분명히 이제 정확하게 체결을 해야 되고 요 체결을 하실 때는 도입하게 되는 구성원의 동의를 반드시 당연히 얻어야겠죠. 그리고 얻어야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결을 하고 나서는 그 체결을 하면서 이제 반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약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부분까지는 알고 계실 건데 만약에 약정을 했을 때 약정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런 이제 약정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혹시나 이제 뭐 3년의 이제 시간을 두고 사이닝 또는 리텐션 보너스를 지급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이거를 이제 일시에 받은 날짜에 뭐 귀속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고 요거를 뭐 연 단위로 분할해가지고 뭐 사회보험을 공제를 하든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 당연히 이제 반환하게 되면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제 세금을 과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모르시고 반환을 했으니까 지급할 당시에 귀속해가지고 세금을 다 왕창 떼버리고 반환할 때도 반환할 당시에 세금을 왕창 떼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운영하실 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따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성과급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설계나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제 설계나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하실 부분이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특히나 이런 사이닝이나 리텐션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이제 부분을 다음 바톤 넘기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인지 파트너님께서 주로 금전적인 보상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네,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비금전적인 보상 부분, 대표적으로 복리후생 제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다음 장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우수한 그 인력의 선발과 유지를 위해서 복리후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요. 한번 인지님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첫 번째 질문. 복리후생이 좋을수록 더 좋은 인력을 선발할 수 있다. OX. 세모요. 세모요? 왜요? 왜 세모예요? 아, 좋으면 좋기는 더 한데. 네, 좋은데 아. 저는 이제 아까 금전적인 보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 금전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복리후생이 결정적인 회사 선택의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네, 좋아요. 두 번째 질문. 그럼 복리후생이 별로 없어도 금전 보상이 많으면 좋은 인력이 온다. 이건 어떠세요? 이거는. 죄송한데 이것도 세모. 이것도 세모인가? 네. 네, 그쵸. 만약에 복리후생이 파격적이다라고 해도 그 파격적인 복리후생만으로 또 좋은 인력이 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금전적인 만족감은 어찌 보면 뭐 좋은 부분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효용이 길지 않죠. 네, 금전적인 부분은 짧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전 보상만 많다고 좋은 인력이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논의를 나눠 봤을 때 우리가 남은 질문은 뭐냐면 어떤 시각으로 복리후생을 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복리후생 또한 각 조직에 특화된 어떤 복리후생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소위 잘 나가는 또는 잘 나갔던 조직들의 복리후생 제도들을 보면서 일단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넷플릭스예요. 보시면 오른쪽에 이들의 이제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의 문화죠. Freedom and Responsibilities. 넷플릭스가 잘 되면서 넷플릭스의 조직 문화가 굉장히 많은 연구 대상이 됐었죠. 결론적으로 보면 넷플릭스의 복리후생은 굉장히 파격적인 편입니다. 보시면 규정 없는 휴가 정책. 그러니까 휴가를 원하는 만큼 뭐 거의 제한 없이 쓸 수 있다는 거고 출장 경비 규정이 없다.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예를 들어 뭐 비용을 썼으면은 뭐 영수증 어디 풀로 붙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특징은 뭐냐면 이 정도로 파격적이라는 것은 곧 그 반대급부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제공을 하지만 단 우리는 이 책임의 문화 뒤에 있죠. 자신의 성과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명확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고 탄탄한 성과 평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물갈이가 일어나기도 한데요. 이런 조직 문화의 특성을 갖고 있는 넷플릭스였습니다. 다음 회사 보여주세요. 다음 회사는 자포스라는 곳인데요. 자포스는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신발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잘 되어서 지금에는 아마존에 합병이 된 되게 잘 마무리된 회사이죠. 이 회사는 특유의 문화가 고객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놀래키는 문화가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반면에 고객 중심이기도 하지만 직원 내부에 있는 내부 직원, 내부 고객들의 만족에도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쓴 문화입니다. 그래서 특유의 가족적인 문화이고 의료보험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주는 문화. 미국 같은 이 환경에서는 우리는 뭐 사대보험 회사가 반 내주기도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반 이상 내주는 조직도 별로 없대요. 근데 100% 다 내주는 그 정도로 혜자스러운 조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특이한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 이 퇴사 지불비 제도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 신규 입사 후에 이제 온보딩 프로세스를 마친 다음에 이제 수습 기간이 끝나면 이제 면담을 하는데요. 괜찮으신 이제 퍼포먼스를 냈다면 우리 자포스에서 계속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3개월치의 퇴사 지불비를 지급할 테니까 나가시겠습니까? 이게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직원들이 그런 금전 보상을 접어두고
뭐 기꺼이 자포스를 선택해서 좋은 인력들을 그렇게 끌고 나가는 복리후생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포스의 조직 문화도 한 번쯤 이 퇴사 지불비 제도와 의료보험 지원 제도를 통해서 한번 고객과 내부 고객, 그러니까 내부 고객으로 하면은 외부 고객, 내부 고객에게 모두 놀라움을 선사하는 이런 그 문화를 이런 복리후생 제도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케이스 볼까요? 아틀라시안인데요. 아틀라시안은 컨플런스, 지라 같은 협업 도구 툴 아시죠? 요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곳의 조직 문화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래요. 그래서 뭐 성과도 물론 잘 내야 되지만 이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그 뒤에는 실패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조직은 품어줄 줄 알아야 되고 용인을 할 줄 알아야 더 나은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더 나은 결국에는 더 좋은 성과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복리후생 제도를 보면은 온보딩 전에, 그러니까 입사해서 온보딩 전에 먼저 휴가를 간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아틀라시안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에 충분히 이제 마음가짐을 다지고 좀 더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리프레시를 한번 시작한 다음에 조직에 몰입한 결과 좀 더 좋은 조직 성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원온원을 되게 강조하고요. 팀플레이를 강조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드백 문화가 강조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제 업무에 대해서 뭐 상사 등 동료 등 간에 많은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기업들을 바라봤을 때 이들이 복리후생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결국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들의 복리후생을 보는 시각은 복리후생은 기업 문화의 산물이다. 그리고 우리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매일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것에 복리후생의 첫 번째 이제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다. 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복리후생을 금전적, 비금전적으로 이제 어떤 보상과 만족의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트렌드를 쫓아갈 수는 없겠죠.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한테 정말 잘 맞는 제도를 우리 조직의 문화에 맞게 세팅을 하는 것이 최근의 복리후생의 흐름이고, 결국 이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복리후생은 결국 성과 중심의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향후에 좀 더 나은 조직 성과를 기대하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장면.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어떤 회사가 좋은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느냐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한번 제시를 해보자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의 회사의 조직 문화는 뭐고 이 문화에 맞게 복리후생 제도는 싱크되어 있는가 라는 포인트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복리후생이 조직 구성원들의 핏과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구성원들로 모여 있는가, 이런 구성원들이 이런 싱크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매일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런 환경인가 라는 측면에서 체크 포인트를 한번 제가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면은 성과 관점의 복리후생 전략이 실행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단순하게 복리후생 제도를 금전적이나 비금전적인 제도의 보상이나 만족 수준의 영역이 아닌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복리후생 전략 차원의 논의까지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 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한번 해보는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먼저 일단 설계를 위해서 어떤 복리후생이 있을지를 한번 영역별로 나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라이징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일하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복리후생, 예를 들어 업무에 필요한 디바이스, 장비, 책상, 의자, 근무 제도, 이런 것들도 이제 물리적 환경에 관여하는 복리후생의 영역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쉴 수 있는 환경,
요즘에는 뭐 사내에 카페, 라운지 많이 두기도 하죠.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안마의자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 생일날에는 반차를 쓸 수 있게 한다, 휴식제도, 그리고 일정 근속 기간을 채웠을 경우에는 리프레시 휴가를 보내주는 리프레시 제도, 이런 제도들 같은 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복리후생 영역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환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사내에서 EAP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풀어주거나, 혹은 이런 심리적 말고 육체적인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단체 상해 보험 제도를 가입을 함으로써 회사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직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복리후생 영역 중에 하나로 심리적 환경,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세 가지 카테고라이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를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피책 리스트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면, 제가 경험했던 조직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핏을 좀 맞춰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조직은 외부 투자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라고 한다면, 보통 이런 조직에서는 빠른 성장이라고 하면은 근무 시간이 아무래도 좀 밀도 있게, 혹은 또 뭐 물리적으로 길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야근에 따른 석식비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많았다.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회사가 많았다 라고 하고, 근데 무제한 휴가나 리프레시 휴가 제도는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요런 그 회사에서는 이 무제한 휴가나 리프레시 휴가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조직의 핏에 맞는 어떤 복리후생 제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좀 많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성과를 내는 방식은 우리 회사는 개인보다는 팀플레이를 통해서 저희 성과가 나옵니다 라는 조직이라면, 팀플레이를 잘하려면 서로 간에 이제 업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직 문화에 신경을 쓴 제도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저희 플렉스도 있지만 랜덤 런치 제도를 통해서 일정 기간 뭐 2주나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다른 부서의 이제 조직원들, 동료끼리 같이 섞어서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또 서로 간에 친교를 쌓는 그런 장치들을 한 회사가 많았고요. 요 재택근무자들에 있어서는 식대를 차별해서 안 주는 회사도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과를 이제 이게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안 주는 것도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자는 뭐 물론 재택근무를 해서 퍼포먼스를 잘 내는 측면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핏은, 팀 핏은 팀 플레이를 통해서 성과가 나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출근을 통해서 서로 민글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이제 잘 숨겨놓은 거죠. 우리 복리후생 제도에. 그래서 이런 측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로 IT 장비를 사용하여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개발 직군 위주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 저희 회사도 같이 비슷한데요. H사 의자, 굉장히 비싼 의자죠. 좋은 의자. 하지만 그만큼 투자를 해서라도 좋은 성과를 내게 한다면 우리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뜻에서 고급 의자도 제공을 하고요. 뭐 안마 의자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운동 기구들도 비치를 하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다만 이런 회사가 단체 상해 보험을 들어주는 서비스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뭐 저희는 인력 구성 자체가 IT 인력 위주라 그렇게 육체적인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단체 상해 보험은 저희는 안 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갔어요. 이 부분이 더 핏에 맞는 복리후생 제도의 배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한번 이 복리후생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보상 설계나 운영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역시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의 플렉스 멤버십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플렉스 멤버십 서비스는 이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저희 이제 페이롤 파트너와 저희 플렉스 파트너의 조합을 통해서
제품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의 성장함에 따라서 관리 비용, HR에는 관리 비용이 늘어날 텐데 이런 것들을 내재화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더 채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전문가들을 만나셔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라이즈, 플렉스 파트너스, HR 자문, 그리고 플렉스 페이롤 파트너의 페이롤 BPO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PO 서비스는 내부에서 급여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다르게 저희가 전문 페이롤 BPO를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조성을 하고 네, 이런 아웃소싱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4대 보험에 대한 신고 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플렉스 파트너가 제공하는 HR 자문은 저희가 어떤 회사의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규모에 따라 성과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될 상황이 온다면 성과 관리 체계를 이제 구상을 하실 텐데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적인 자문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를 한번 제대로 개선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조직 문화를 잘 정리하고 내재화하는 그런 조직 문화에 대한 자문 서비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멤버십 서비스에는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더 나은 고객의 성장을 지원하는 HR 자문 그리고 BPO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사오니 네, 다시 한번 저희 이제 채팅 링크에 있는 미팅 링크를 누르시면 저희가 상담 미팅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Q&A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 Q&A를 받아봤고요. 이제 Q&A 사전에 준비된 질문들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생생한 고민을 들어보고 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연들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부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함을 우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가장 빈도가 많았던 질문 혹은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인지님, 네,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사팀이 아예 없거나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렉스를 통해서 인사의 전 기능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뽑은 질문인데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하시는 이제 고객사가 은근히 있어서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질문을 뽑았고요. 대신에 이제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복잡도가 좀 많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렇게는 운영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팀을 꾸려서 운영하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그리고 저희 플렉스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인사의 모든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제 관리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을 이제 저희가 완성하고자 하는 이런 이런 이제 추구하는 방식이 그런 이제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번 바뀌는 이제 트렌드라던가 HR 최신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해봤고요.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왜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직원의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이거는 저도 직원인지라 예, 굉장히 이제 질문을 하셨을 때 되게 많은 이제 답변을 할 수 있었는데 왜 필요할까요?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회사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복리후생이라는 거는 저희가 금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보상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금전적인 부분 외에 뭔가 이제 회사를 위한 베네핏, 회사를 우리가 이제 꼭 다녀야 하는 이유. 이 회사, 그러니까 사실 돈만으로 따지면 저희가 그 복리후생을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돈이 아니라 그 외에 하다못해 산에 어린이집이 있다. 근데 저희는 만약에 제가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더 열심히 다니겠지. 이런 이제 저희가 구성원들이 뭐 일에 몰입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더 다녀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환경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뭔가 저희가 뭐 업무 일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제 휴식을 통해서 뭐 효율을 뭐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구성원이 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뭐 직원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만족도가 올라가면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려고 눈을 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제 복리후생으로 이제 개인의 능력을 이제 올릴 수 있도록 다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업무 이제 능력이 올라가니까 자신감도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뭐 결과적으로는 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회사의 업무 이제 생산성이 향상되는 걸로 다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복리후생을 이제 다양하게 지원하는 거는 구성원 그리고 회사 모두에게 시너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까지 했고요. 세 번째 질문은 제 질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저한테 읽어주실 이제 재원님을 생각하면서 조금 짧은 질문들을 골랐는데 네. 배려 감사합니다. 네. 배려심이 조금 없으셨어요. 네. 예전에는 회사의 복리후생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너무 고리타분한 느낌이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최근 트렌드에 맞는 복리후생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현재의 복리후생 내용들을 좀 더 있어 보이게, 이거 좋네요. 있어 보이게 포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조언 부탁드려요. 네네. 잘 읽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복리후생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너무 고리타분하다라는 거는 왜 그러신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복리후생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총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전적인 보상은 이거다, 비금전적인 보상은 이거다. 그래서 비용을 요거는 요 정도 든다. 그래서 요거는 또 요 정도 든다. 합치면 이것이다. 요걸 줄이자, 늘리자. 이 정도의 플레임으로 우리 보상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으로만 봐서는 아무리 이 보상 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신선한 느낌을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금전적, 비금전적인 보상의 이원화된 개념을 벗어나서 우리 일하는 방식 그리고 조직 문화가 녹아든 어떤 조직 설계 그래서 결국에는 성과를 달성하는 우리 회사의 성과에 기여하는 그런 제도로서의 복리후생 제도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지금의 설계된 내용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안 녹아져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반영을 시켜 보신다면 굳이 있어 보이게 포장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신선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오늘 바로 웨비나 마치시고 다시 한번 정비해 보시는 그리고 필요하시면 저희 플렉스 멤버십 서비스도 한번 미팅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네 번째 질문 읽어주세요. 배려심이 조금 더 무너진 질문이네요. 네.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지만 급성장하여 100인 이상 IT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사의 경우 소규모 인원으로 시작하였다 보니 대표님 포함 경영진들이 직원들을 많이 챙겨주려는 마인드가 있어서 규모에 비해 굉장히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보상 체계가 운영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우아한 땡땡과 같은 유명한 기업들이 취하는 수준 높은 복지와 보상이 정착된 문화입니다. 좋네요. 하지만 회사가 커지고 비용이 증가하면서 일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안타깝습니다. 보상 체계는 아무래도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있던 걸 없애는, 줬다 뺏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어떤지 궁금하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회사 경영과 밸류에 얼라인되어 한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지 획기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획기적인 노하우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리후생을 변경하는 거는 제도를 변경하는 거는 금전적인 제도 보상 변경만큼이나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HR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직원들의 생각과 니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이제 지금 말씀 주신 사례처럼 성장하는 스테이지에 있다고 한다면 이 성장 스테이지에 따라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복리후생에 대한 기대가 기존에 남아있던 동료들이랑은 당연히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매일 보는 기존 동료들도 그런 근속 기간에 따라서 조직에 기대하는 니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직원들이 그런 어떤 복리후생 제도의 변화에 우리 생각보다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획기적인 노하우를 기대를 하셨다면 조금 죄송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복리후생의 개념을 기존의 보상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측면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릴게요. 이 부분들은 당연히 직원들과 꾸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경영 환경의 변화가 결국에는 이제 이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그 변화가 폭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하방 경직의 민감도가 낮을 수 있다. 우리 같은 스타트업에는 뭐 만약에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복리후생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다른 조직에 비해서 스타트업은 보다 더 유연하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요즘 뭐 뉴스 보더라도 네, 이런 스타트업의 부침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당연히 회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러면 마지막 스킬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더 고민을 해본다면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0-1 전략보다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전략을 한번 해보자. 예, 요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빼야 하는 복리후생이 있다면, 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만, 좀 더 비용적으로 저렴하고, 우리 조직 문화적으로는 더 핏된, 비용적으로는 좀 부담이 덜 하지만, 우리 조직 문화적으로는 더 핏된 복리후생의 제도를 하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직원들 생각할 때는 그런 소외감이나 박탈감 혹은 저항감이 없애는 방법으로 스무스하게 한번 피벗을 해보는 스킬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질문은 답변 마칠게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Q&A 부분은 이것으로 다 마쳤습니다. 네, 인지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이 주제를 어떻게 잘 풀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좀 약간 엄청 이제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조금 이제 간접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셔요라는 이제 가이드를 드린 정도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점 이거는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멤버십 또는 이제 저희 제품 등을 통해서 이제 미팅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사전에 이제 연락을 주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웨비나 통해서 많은 이제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이제 정보들 전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많이 바쁘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웨비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